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오늘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이 매우 중요한 이런 강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애국심이라든가 나라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여기에 늘 대비하려고 하는 그 충정, 현역 군인 때나 군복을 벗은 다음에나 변함이 없습니다. 아주 참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제는 사드입니다. 사드. 우리말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이것이 근래 와가지고 떠들썩하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참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이 사드가 우리 영공에 들어오는 적기나 유도탄을 막기 위한 사드가 그 체계가 왜 평양이 아니고 한국에서 문제가 되느냐? 이해하기 참 곤란하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사드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 합중국의 강한 의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 합중국의 한국 방어 의지를 표현한 것이 사드입니다.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걸 문제 삼고 반대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친북 세력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친북 세력들이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 굉장히 동지의식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중국을 좋아해요. 그리고 미국은 미워하는 겁니다. 왜? 그것도 이유는 간단해요. 미국은 대한민국의 동맹이고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은 북한의 동맹국입니다. 우린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1953년에 정전 직후 우리와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죠. 미국의 강력한 한국 방어 의지, 이게 있었기 때문에 정전 이후에 북한이 전면 남침을 못했어요. 국지적인 도발은 했지만. 이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을 좋아하고 북한이 통일해 주기를 바라는 이 세력들에게는 이게 암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미국이 밉고 주한미군이 없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 목소리가 평양에서 나온다면 우리 당연히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서울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5천만이 넘는 인구 중에 그런 자들도 간혹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간혹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력화해가지고 대단해요. 이제 그들 목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본부장이 이것이 나라인가 그랬지만 적대 세력을 지지하는 자들, 이것을 그 나라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그 나라에 망할 징조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영토 내에 친북 세력이 날뛴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을 척결해 버리겠다고 하는 국가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나라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만 하고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친북 세력을 척결하고 우리 영토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굳이 애국심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이 나라 국민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력들이 지금 사드 가지고 목소리를 꽤 키웠어요. 아주 중국하고 짝짝꿍이 되어 있어요. 왜 이자들이 중국을 좋아하느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기 때문이죠. 간단해요. 그럼 중국은 또 왜 사드에 반대하느냐?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 그것은 북한의 동맹국으로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북한의 동맹국이 중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사드를 반대하는 겁니다.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만약 앞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뭐 상륙전을 벌이고 뭐 어쩌고 그건 옛날식 전쟁이에요. 지금은 유도탄이 있어요. 미사일 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핵단두를 갖다 치르면은 그거 몇 발 떨어지면 항복하게 돼요. 중국은 핵도 개발해서 가지고 있고 유도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이 일본을 가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물론 중국은 발표하지 않았어요. 가상적은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상적이 있어요. 현재적인 적이 있고 현재 교전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어떤 문제 가지고 충돌하게 되면 전쟁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나라, 그걸 가상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본하고도 독도 문제라든가 과거사 문제, 우리하고 껄끄러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중국과 일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본에 대한 중국 사람들이 해소하지 못한 원한이 있습니다. 왜? 2차 대전 때 중국 쳐들어와서 못된 짓 많이 하고 중국 사람 도륙한 거, 물론 그것도 있죠. 그 이전에 19세기 말 1884년부터 1894년까지 두 나라 사이가 나빴어요. 드디어 1894년에 일본과 중국, 그 당시 청나라입니다. 전쟁을 했어요. 전면전을 했습니다. 이것이 청일전쟁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이겼어요. 조그만 섬나라가 그 거대한 천하의
중국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승전국으로서 중국에 대해서요, 가혹할 만큼 돈을 뜯어갔어요. 전쟁 배상금. 그 돈 가지고 뭐 했느냐? 10년 동안 그 돈을 가지고 군비를 확충해가지고 소련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것이 1904년부터 5년 사이에 러일 전쟁입니다. 또 이겼어요. 태평양 건너에 미국이 이걸 잘 봤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의 소련 세력이나, 그땐 중국이 해양 세력은 아니었지만 중국이 얼씬도 못하게 하려면 일본하고 손잡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대한제국을 배신하고 일본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1905년에 태프트 가스라 밀약이에요. 일본과 미 합중국 두 나라가 우리가 필리핀을 먹을 테니까 눈 감아 다오. 그러면 일본이 한국 먹는 거 우리가 눈 감아 주겠다. 그것이 1905년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태프트 가스라 밀약입니다. 태프트는 미 육군 장관이고 가스라는 가스라 다로라고 일본 수장입니다. 그 후에 일본은 힘들이지 않고 대한제국을 먹어버렸고 미국도 힘들이지 않고 필리핀을 먹었습니다. 그 이래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을 치렀으면서도 미국은 일본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사실 태평양 전쟁 끝났을 때 소련도 원한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련도 일본하고 전쟁에서 졌지 않아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태평양에서 소련의 태평양 함대와 북해 함대를 합친 연합함대하고 일본의 연합함대, 유명한 도고 헤이아치로가 지휘하는 맞붙었어요. 우린 그것을 동해해전이라고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쓰시마 해전이라고 합니다. 아주 러시아 해군이 그냥 완전히 강력한 해군이 망했어요. 그리고 그 사령관까지도 포로로 잡혔습니다. 러시아도 일본에 대해서 원한이 사무쳐요. 그 큰 나라가, 땅덩어리 크기는 중국보다도 더 커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드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는 가만히 있잖아요. 중국은 트집을 잡아요. 그것은 바로 그 원한에 사무친 중국이 언젠가 일본하고 한번 터지면은 그동안 1800년대 말 또 2000년대 태평양 전쟁 이후 그 혹독한 처참한 피해를 입은 것을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의 감정 속에 응어리져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러시아는 가만히 있는데 중국은 사드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만약 일본을 때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쏘는 유도탄이 우리 상공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중국서 유도탄을 일본을 향해서 쏘면 이게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요. 사드 가지고 그걸 막으면 막을 수가 있어요. 중국이 볼 때는 이거 참 큰 문제죠. 이래저래 북한의 우방국가고 동맹국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일본과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본을 공격하는데 한반도의 사드가 미국 사람들 무기니까 그걸 차단해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신경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 섣불리 놀아나는 거, 그건 이게 빈 겁니다. 중국이 북한의 우방이고 동맹국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면 그 답은 저절로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사드 떠들 것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사드가 한국의 영공 방어를 100%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 방어 무기라는 것이 100%라는 건 없습니다. 이 사드 가지고 있어도 저쪽에서 한꺼번에 유도탄 200발을 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드까지 전부 쏴도 그 전부 다 떨어뜨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방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적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 너 까불어. 어림없어. 사드가 있고 우리 우방 미국이 우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확실해. 까불지 마라. 이러는 겁니다. 그런 데서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를 표시하는데 사드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비싼 무기를 아무데나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저거 우리가 만들거나 돈 주고 사서 하려면요, 우리 돈 가지고 어림없어요. 아니 미국 돈으로 오는데 그걸 왜 싫다고 그래요? 골이 비었지. 따라서 우리는요, 이 사드 반대 세력 이거 척결해야 해요.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이건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가 나서서 반드시 척결하고 미국과의 동맹 계속 끈끈하고 단단하게 유지해 가야 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지금 세계의 최강국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참 훌륭하고 유능한 것이 미국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6.25 때 잿바닥이 된 대한민국하고 동맹을 맺습니까? 이건 이승만 박사 작품이에요. 미국이 동맹 안 맺으려고 그랬어요. 아, 이거 사실입니다. 동맹 안 맺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휴전하고 자기네들 자식들 빨리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박사가 이게 고집불통인데 말 안 듣거든요. 이 박사도 무시하지 마. 난 늙었다고. 그때 이 박사 75세 6.25가 시작됐어요. 75세. 귀국할 때 70이거든요. 늙었다고? 어림없다. 난 공산주의자들 반공엔 추워도 양복 없단 말이지. 너희가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되고 난 늙었다고 좀 우습게 볼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내 한번 보여주마. 보여준 게 뭐예요? 반공포로 석방이죠. 63년 6월 18일 휴전 정전 직전이에요. 그건 미군이 경비하고 있는 수용소예요. 이건 한국군 헌병대가 쳐들어가가지고 미군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접수했어요. 접수해가지고 이거 철조망 뜯고 튀어라. 나오는데 뭐 죽기도 많이 죽었지만은 대부분이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자유의사로서 가지 않겠다고 하는 포로들을 저들 수중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인도적인 차원의 그것도 있지만요, 그 노련한 이승만 대통령의 고차원의 정치 방정식이 있었어요. 그 뭐냐? 야, 내가 보여주는 게 이거다. 난 이런 사람이야. 이래도 내 말 안 들어? 그럼 그 다음에 또 방해한다. 뭐냐? 휴전협정 해도 이 박사가 한국군 우리 최고 통수권자 아니에요. 야, 저쪽 기관총 좀 쏴. 그럼 우리 군대가 북에 대고 그 기관총 쏘지 않아요. 그 휴전 깨지는 겁니다. 정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겁을 먹었어요. 전 늙은이 저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박사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줬어요. 배짱 막 부렸습니다. 미국서 특사가 왔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말로 하자. 열흘 동안을 미국 특사를 안 만나줬습니다. 대통령이. 대단한 노인이에요. 지금만 갖춰더라도 미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우린 그때 미국 사람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게다가 전쟁에서 막아주고 했는데 그런 미국 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권 애들 말이죠. 뭐 이 박사를 뭐 친미, 뭐 미국의 그 허수아비 뭐 하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박사는요, 해방돼서 귀국할 때부터 미국에서 방해했어요. 이 박사 해방 후에 귀국할 때 한 달 정도 넘어서 귀국했죠. 왜? 미국서 방해했어요. 귀국 못하도록. 왜 방해했느냐? 이 노인네가 나가면 이 순수한 야전군 출신의 그 여기 저 군정장관 이 박사한테 휘둘린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순수한 야전군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모르거든요. 그 이 박사가 나가면 저 사람이 군정장관으로서 군정을 펴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박사를 붙잡았어요. 한 달 후에 나왔잖아요. 그것도 이 박사가 뭐 거기서 내보내준 게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나 고국에 돌아가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다가 자기 애기, 자기가 독점적으로 전용 비행기 그걸 애기라고 그러죠. 이름이 바탄이에요. 바탄이라고 하는 자기 비행기를 이승만 박사한테 보내줘서 내가 더 비행기를 실어다 줬어요. 미국은 이 박사 여기 나오는 것을 아주 껄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친북이고 저 미국의 괴뢰예요. 이게 좌익들 그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이 박사 아니었으면요, 반공포로 석방을 비롯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어림없어요. 미국이 뭐가 답답해서 그 처음이에요. 미국이 건국되고 나서 다른 나라와 방위 동맹을 맺은 것은요, 그 조그만 대한민국이 처음이래요. 미국 역사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이끌어낸 것이 이승만입니다. 나는요, 젊어서 이승만 독재한다고 이승만 욕도 많이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뭘 몰랐어요. 내가 젊어가지고 공부가 부족해서 뭘 몰랐어요. 내가 뭐 국제정치를 압니까? 뭘 압니까? 지금 보니까요, 1875년에 이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조선 왕국 땅에 저 황해도 시골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남자아이를 보내준 것은요, 하늘의 은총이에요. 이거 서정갑 본부장이 아까 나한테 아주 엄명을 내렸어요. 짧게 하라고. 그래서요, 제가 이따 혼날까봐 서본부장 눈치를 보면서 끝낼까 합니다. 이 말이 길어지면 곤란하거든요. 하여튼 우리는 사드 문제, 근본적으로는 친북 세력, 이거 완전히 척결해야 하고, 국가에서 안 오면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